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6주에 걸쳐서 진행했던 이 2020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소설 특집 2021년에 바라보는 작년을 뒤흔든 소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을 6번째 소설로 가지고 온 거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요 책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스터 팍 혹은 영희라고 불리는 이 소설의 주인공 나는 작가입니다. 지금은 책도 몇 권 내고 사람들에게 적당히 이름도 알려진 상태이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 여러 사건을 겪었습니다. 암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고 그 와중에 연애도 하고 또 어머니 병수발 들면서 이제 수십 개의 입사 지원서를 썼다가 떨어지는 이 취준생의 일반적인 코스도 밟았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다가 운이 좋아서 문학상 몇 개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듯 다른 듯 이제 자신의 일상을 견뎌가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 혈기왕성한 이 젊은 남성의 이미지가 그렇듯이 이 사람 나도 일상의 중요한 일부가 연애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사귀는 사람에게 이제 쿨한 척 막 농담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눌 수 있는 이런 실없는 농담 같은 것들, 또 개똥철학 뭐 이런 걸 주고받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집착하다가 어느 순간 훌훌 털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깊게 남은 사랑의 흔적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와중에 옛날 사람과의 기억을 계속해서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코 이렇게 막 샤방샤방 이러진 않습니다. 또 구질구질하고 이제 쭈그러져 있고 또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활동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도 많이 찾아오고 그 생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항상 사랑의 적으로 등장하죠. 그렇게 모두에게,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에 상처받고 하지만 또 그 사랑에 행복하기도 한 것이죠. 바로 이 소설 속에 묘사된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네, 이 소설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책 안에는 중단편? 중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 4개가 실려 있고 이 소설의 작가도 맺은 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네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사건을 겪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각각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있는 조금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소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해보는 것도 하나의 읽는 재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을 꼼꼼하게 읽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 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꼽은 키워드는 성소수자입니다. 지난주 예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상영 이라고 하는 작가는 한국 문학, 특히 이른바 이제 우리가 순문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꽤 독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전까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이른바 이제 퀴어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 성소수자의 관점을 작품의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작품을 굉장히 재기발랄하게 풀어내려가고 있다는 게 이 박상경 작가의 위치를 말해주는 평가의 핵심입니다. 이 소설 안에 등장하는 미스터 팍 혹은 영희라고 불리는 남성도 남성 성소수자입니다. 이 점을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성소수자의 사랑도 이성애자의 사랑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함께 있으면 설레고 수줍고 또 뭐 이해가 안 되는 대상이지만 또 다가가 보고 싶고 뭐 첫눈에 뜨겁게 반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도 뭐 사랑의 이제 긍정적 측면만 있는 거는 아니죠. 뭐 불같이 타오른 마음이 일순간 이제 짜게 식어버리기도 하고 바람을 피우다 걸리고 또 권태와 무료함에 지쳐서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곳에 눈길을 주기도 하고 또 서로의 생활 방식을 맞추려고 하다가 이제 지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질적인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하는 뭐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이 사람들도 여전히 혹은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그런 면들을 아주 잘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이런 겁니다. 이 소설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성소수자들은 이제 이른바 성다수자, 뭐 이성애자 혹은 이제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자신이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성 정체성이 일치되는 이른바 이제 시스젠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주치지 않는 어떤 벽들을 일상에서 너무 많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설에 등장하는 미스터 팍, 이 영희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사귀고 있는 사람을 어머니에게 소개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요. 이 소설 안에서의 설정상 죽는 그 순간까지 이제 성경을 필사하면서 자신과 자식이 죄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당연히 아들은 이런 모습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죠. 결국에는 이 소설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지만 미스터 팍 혹은 영희는 어머니에게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결국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식과 이제 영희와 영희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죠. 물론 그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싹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 새벽이나 밤이나 외국이 아니면 영희와 영희의 애인, 영희가 사귀는 사람, 파트너는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거나 가볍게 입술을 맞추는 것조차 이제 주변으로부터 더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왜 우리가 뭐 더럽다느니 이상하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사랑이란 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또 대도시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성다수자들이 하는 사랑과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사랑에조차 누군가는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어떤 사람들은 간섭하려고 하고 그런 사랑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런 사랑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치 영희의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그렇게 낳은 나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심지어 이런 뭐 사랑이라던가 뭐 사람들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에서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는 이 대도시라고 하는 공간에서조차 왜 이 영이라고 하는 주인공과 그 주인공과 같은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왜 대체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이 대도시라는 공간, 우리 사회라는 공간이 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지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날카로운 관점을 갖고 있는 이 소설이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라는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해본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소설에 관한 간략한 내용 혹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이종보통 키워드와 함께 짚어보았고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같은 작가의 다른 단편집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제목이 좀 긴데요. 이런 책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영희라고 하는 캐릭터를 단 한 명의 인물로 본다면 이 영희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라고 하는 요 단편집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소설 안에서도 이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에 관한 언급이 잠깐씩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설 이제 외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라고 하는 중편집은 박상영 작가의 그 단행본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이 독특한 주제, 이 성소수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독특한 주제와 관점과 그리고 굉장히 훅훅 넘길 수 있는, 우리가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산뜻한 문체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작가이거든요. 이 박상영이라고 하는 작가, 소설가가.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셨다면은 이 박상영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작가의 작품 세계에 한번 푹 빠져보시는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에서 박상영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라고 하는 작품을 이 책과 함께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상영의 작품을 마지막으로 2020년을 뒤흔든 대한민국 소설 특집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참, 이제 다가오는 5월에는 이제 또 따끈따끈한 새 책을 읽어봐야겠죠. 다음 주에 읽어볼 책으로 제가 선정한 도서는 이진경의 수학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이는, 혹은 우리가 흔히 문과와 이과로 나눴을 때 그 문과를 상징하는 책과 이과를 상징하는 학문인 철학과 수학 혹은 인문학과 수학이라고 하는 이 두 영역이 어떻게 겹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으로서 조금 묵직하지만 같이 읽어보면, 청취자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